안녕하세요. 역사 테마기행입니다. 송강 정철 선생의 성산별곡, 아마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이 가사의 제목을 풀어보자면 성산의 사계절을 노래한 특별한 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성산을 찾아 나섭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함께 떠나보시죠. 전라남도 담양군, 이곳에는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숨결을 간직한 한국가사 문학관이 있습니다.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멋스러운 한옥 건물들과 조형물이 우리를 반깁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성산별곡의 한 구절에서 튀어나온 듯한 목동의 모습입니다. 시간을 건너온 듯한 풍경 속에서 우리는 천천히 시인의 세계로 들어섭니다. 조금 더 걸어가면 청량한 물소리와 함께 전통미 넘치는 연못이 나타납니다. 그 아래에는 고요히 자리한 정자가 마치 시 속의 한 장면처럼 우리를 맞이하는데요. 연못과 정자, 그 어울림이 참으로 근사합니다. 문학관의 한옥 건물은 참으로 웅장하고 기품이 느껴지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실내 전시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야기는 이곳 너머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가사문학관 근방에는 성산별곡의 무대가 된 정자, 식영정과 서화당이 있으며 바로 이 일대가 성산별곡의 배경이 된 성산입니다. 문학관 주차장 끝에서 식영정을 향하는 이정표를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길 너머로 정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용하고 잔잔한 기운이 감도는 장소인데요. 식영정 입구에는 송강 정철 가사의 터라고 새겨진 시비가 서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정철의 명작들이 탄생한 것이죠. 송강정철은 1536년, 중종 31년에 태어나 1594년, 선조 26년의 생을 마감한 조선 중기의 문인이었으며 좌의정까지 올랐던 정치가였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논란이 있었지만 관동별곡, 삼위인곡 그리고 오늘의 성산별곡으로 그는 조선 문학사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이곳은 성산별곡의 첫 구절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어떤 지나가는 손님이 성산에 머물면서 서화당 식영정의 주인아 내 말을 들어보소.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정철의 친척이자 이 정자의 주인 김성원입니다. 그가 지은 이 정자들은 조용한 산중에서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은거자의 공간이었죠. 먼저 보이는 정자는 부용당. 부용은 연꽃을 뜻하며 연못가에 세운 정자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병자호란 때 소실되었으나 1972년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연못과 함께 어우러진 그 모습이 참으로 곱고 정겹습니다. 바로 옆에 서 있는 정자는 서화당. 붉은 노을이 머문다라는 이름처럼 자연 속에서 고요히 살아가던 김성원의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정철은 이곳에서 자연과 하나 된 삶을 보며 성산별곡의 그 감흥을 녹여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식영정은 보이지 않는데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식영정, 그림자도 쉬어간다는 이름처럼 이곳에는 수많은 문인들이 남긴 글귀가 천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식영정의 툇마루에 앉아 바라보면 광주호와 어우러진 노송들이 펼쳐집니다.
그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습니다. 성산별곡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죠. 신의 흰 물결이 정자 앞에 둘러 있으니 하늘의 은하수를 누가 베어내요. 있는 듯 펼쳐놓은 듯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비록 지금은 광주호가 생기며 풍경이 달라졌지만 이곳의 아름다움은 여전히 깊이 남아 있습니다. 시경정 뒤편에는 성산별곡의 시비가 서 있는데요. 예전에는 큰 소나무 앞에 놓여 있어 유홍준 작가님이 책에서 아쉬움을 표현했지만 지금은 좀 더 알맞은 위치로 옮겨진 듯합니다. 이제 다음 장소인 명옥헌 원림으로 가보겠는데요. 처음에는 이곳이 맞나 싶지만 오른쪽에 있는 안내판이 여기가 명옥헌임을 알려줍니다. 이곳은 7월에서 9월 사이 배롱나무 꽃이 필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연못과 배롱나무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조선시대 연못에 자주 보이던 작은 섬이 나타납니다. 그곳에도 배롱나무 한 그루가 자리 잡고 있네요. 연못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정자와 함께 비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명곡 오 선생 유적비. 명곡 오이도 선생이 머물던 이곳은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기려 정자를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근처에는 효자비도 함께 서 있는데요. 명곡 선생을 향한 아들의 효심이 고스란히 담긴 흔적이라 짐작됩니다. 정자는 언덕 위 적당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비가 온 뒤에는 옥이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하여 명옥헌이라 불립니다. 툇마루에 앉아 바라본 풍경은 더없이 평화롭습니다. 정자 위에 있는 삼고라는 편액은 인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 명곡 오이도 선생을 3번이나 찾아와 중용하려 했다는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정자는 간결하면서도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죠. 연못 반대편 길을 따라 나서자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마치 잘 가요라며 인사하는 듯 들려옵니다. 오늘의 역사 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요한 정자와 자연이 어우러진 이곳에서 조선 선비들의 마음과 시인의 풍류를 함께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유산에서 또 뵙겠습니다.